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인 특성,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라인 특성을 원신호 복원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고가의 스피커, 고가의 DSP를 장착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락된 게 있는데, 우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순정 시스템을 분석을 했고, 라인 특성과 RTA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분석은 다 끝난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새롭게 모델링을 할 거냐, 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설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간인데,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튜닝 경험, 여러분의 청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향,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듣냐 작게 듣냐 어떤 장르를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튜닝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가격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방향에 맞게 구성을 해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뭐 주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시면 이것이 순정 시스템입니다. 트위터와 앞도어가 같은 채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도어 3열 스피커까지 순정에서 6채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데 DSP가 들어갑니다. 센터 스피커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가 3웨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3웨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3웨이가 아닌 이상 2웨이인 경우는 무조건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오른쪽 스피커의 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센터 스피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정에서 뭔가를 튜닝할 때 첫 번째의 요소는 3웨이가 아닌 이상은 센터 스피커를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가 여기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카오디오 샵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튜닝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 스피커를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음과 중음의 트위터와 미드우퍼의 위상, 그 다음에 시간, 각도,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크로스오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원채널 2스피커 시스템이 아니고 이런 2채널 2스피커 시스템, 이렇게 흔히 바이앰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피커 하나당 하나의 채널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바이앰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DSP를 쓰는 한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이 미드와 트위터의 방향, 각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위상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메꾸는 방법은 이런 바이앰프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음입니다. 트위터가 이렇게 위에 올라온 것은 이 아래쪽에 있으면은 고음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밑에 저 아래쪽에 미드우퍼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음을 위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쪽으로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내 귀에 잘 꽂아주기 위한 건데 내 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챔버 타입으로 장착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이렇게 챔버 타입으로 장착하면 고음을 억지로 지나치게 큰 순정 자리에 박히면 무조건 딥과 피크가 생기는데, 이렇게 챔버 형식으로 하면은 약간의 조절만 해줘도 고음이 아름다운 곡선의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3웨이로 할 거냐 2웨이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웨이로 하면 당연히 채널 수가 늘어나고 이 미드레인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채널이 는다는 것은 DSP에서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미드레인지에서 적당한 중급으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컬에 3km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5만원, 그러니까 150만원, 그러니까 3웨이를 만들면 2웨이보다도 2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려하셔서 3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2웨이와 3웨이의 장단점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돈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소리를 만들겠다라면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나 이제 너무 가격 차이가 나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Way와 3Way의 장단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3Way를 할 거냐 2Way를 할 거냐라는 것은, 이 3Way는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 우퍼 이렇게 각각의 채널로 구동하는 것을 3Way라고 하고, 이 미드와 미드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도어 스피커 하나로 커버하는 것과 이 트위터는 별개니까 앞 도어에서 나는 저음을 저음과 중음으로 나눠서 만드는 것이 3Way입니다. 자, 이 3Way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카오디오는 일반적인 홈 오디오처럼 3Way를 완벽하게 크로스오버를 서로 겹치지 않게 크로스오버가 잘 되도록 사운드를 만들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스피커의 위치가 한 곳에 있지 않고 각각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미드레인지의 역할은 가능한 한 줄이고 딥을 메꿔주는, 딥을 이 미드레인지와 센터에서 좀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튜닝을 해야 가장 부드럽고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목소리가 이 위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와이드 레인지 대시보드 위에다가 이렇게 중고음용 장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분들은 사기당한 겁니다. 와이드 레인지는 우선 잠깐은 소리가 변해서 좋을지 몰라도 고음의 성능이 떨어지고 중음이 이 귀에다 대고 사람 목소리를 그렇게 세게 쏴버리면 귀가 아파서 오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드 레인지를 절대 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장착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겠지만, 이 미드레인지의 역할을 줄여서 튜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카오디오는 출력을 굉장히 높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레인지의 역할을 키워버리면 소리가 찌그러들게 됩니다. 미드레인지는 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와이드레인지 6.5인치 미드우퍼는 출력이 기본적으로 RMS가 기본적으로 100W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미드레인지는 스피커에 따라서 20W부터 한 50W까지 RMS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거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3Way로 하면은 딥을 부드럽게 오버하지 않게 메꿀 수 있어서 소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홈 오디오처럼 우퍼, 미드, 트위터 이렇게 정확하게 크로스오버를 이루어서 만들어 버리면 소리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완하는 정도로만 만들면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튜닝하지 않고 크로스오버를 제대로, 트위터, 미드, 우퍼의 크로스오버가 명확하게 주파수 대역별로 나눠져서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이다 라면 이 3Way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튜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무튼 어디에서 튜닝을 하든 튜닝을 못하는 곳에 가서 한다면은 오히려 이 2Way 시스템이 훨씬 더 듣기에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음이 찌그러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 3Way를 할 때는 잘 튜닝하는 곳에 가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리가 더 나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죠. 왜냐? 이 2Way로 구성해 놓은 시스템과 이 동일한 부품의 3Way로 구성해 놓은 소리를 동시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튜닝하는 곳에서 하면 3Way가 소리가 훨씬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2Way 구성이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Way와 3Way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이 3Way로 하면 채널이 최소 9채널, 그러니까 10채널짜리 DSP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2Way로 한다면은 7채널이나 8채널이면은 그냥 완료가 되는 것이죠. 3Way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튜닝이다. 대신에 소리는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우퍼입니다. 자, 이 우퍼는 도어에서, 우퍼 없이 도어에서 나오는 소리, 공진을 아무리 잘 시켜서 앞에 있는 2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개의 6.5인치에서 만드는 저음은 어색할 수밖에 없고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퍼가 없이 저음을 너무 풍부하게 만들어 버리면 소리를 오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퍼가 없으면, 달기 싫으면 저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팁이죠. 제가 고객들이 이제 하도 원하길래 우퍼는 달기 싫고 저음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공진을 극대화시켜서 앞뒤 도어에서 저음을 잘 뽑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소리를 오래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우퍼를 달았습니다. 6.5인치에 맞는 울림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5인치의 도어 스피커는 우퍼에서 나오는 45Hz를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퍼는 45Hz를 기준으로 해서 20Hz부터 80Hz까지 재생을 하는데, 이 앞 도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60Hz 이상의 대역을 재생하기 때문에 저음을 위한 이 스피커가 아닌 것입니다. 소리는, 저음은 귀로 듣는 저음과 그 다음에 귀와 몸의 뼈를 울려서 여기에 있는 이 물렁뼈까지 귀 안에 있는 진동을 가해지는 것, 이게 몸을 울리는 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직하고 웅장하게 소리를 듣는다면 출력이 높아야 되고, 주파수는 저음, 초저역을 재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큰 우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퍼가 8인치부터 20 몇 인치까지 있지만, 통상적으로 8인치, 그 다음에 10인치, 12인치 이렇게 3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8인치로 내려갈수록 저음이 가볍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저음만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중요하다. 나는 영화음악을 볼 때 또는 저음 때려줄 때 그냥 묵직하게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12인치로 해야 되면서, 소리 출력은 적어도 600W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600W짜리 만들려면 비용이, 앰프 출력도 높아야 되고 우퍼 가격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묵직함과 타이트하게 빠른 템포로 우퍼를 쳐주고 싶다 그러면 300W, 400W짜리가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묵직한 소리는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저음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출력이 높은 앰프를 써야 됩니다. 우퍼는 출력이 낮은 걸로 밀려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타이트하지 않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앰프 출력으로 우퍼를 미는 것이 훨씬, 같은 우퍼라도 소리가 다릅니다. 차체가 기본이 순정이 예를 들어서 3000cc 배기량이라면, 엔진을 개조해서 4000cc 엔진을 올리면 밟을 때 나아가는 느낌이 다르듯이 앰프의 출력이 높을수록 저음을 쳐줬을 때 느끼는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센터를 넣을 것이냐, 2웨이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이앰프로 할 것이냐, 우퍼를 넣을 것이냐, 또 3웨이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퍼도 출력을 얼마짜리로 할 건지,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 처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이겁니다. 센터는 무조건 넣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트위터와 미드를 순정처럼 이렇게 원 채널로 해서 만들 것이냐, 여기처럼 투 채널로 바이앰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퍼를 넣을 것이냐, 넣는다면 어느 정도 출력으로 넣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2웨이로 할 거냐, 이렇게 3웨이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여기에 맞는 부품들을 어떤 부품을 써야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얼마짜리냐, 이 부품 쓰면 얼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서 내가 의도한 바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또는 성능인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카오디오샵에서도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퍼 넣으실래요? 멀티 하실래요? 그럼 부품은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향, 묵직한 저음을 들을 것이냐, 나는 음량을 세게 듣느냐,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작게 듣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음악의 성향, 장르를 어떤 거 듣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스템 구성이 우선이다. 부품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부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